안녕하십니까. 민성길TV의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성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사실 다 배우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의 결정은 X 염색체, Y 염색체로서 결정되는데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질 경우고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로 결정이 된다. 근데 이걸 세분해 보면 섹스 디터미넌트 리전 Y라는 그런 이제 유전자가 있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Y 염색체에만 있어요. X 염색체, Y 염색체가 서로 다르죠. Y 염색체에 있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남성이냐 여자인가를 이제 그러니까 남자를 결정하는 거죠. SRY가.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XY 남자와 XX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남자는 정자가 X를 가진 정자와 Y를 가진 정자로 구분되고 여자의 난자는 다 X가 되죠.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되는 수정이 되면 XX가 돼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수정이 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거 이제 아주 복잡하게 그렸는데 여기 이제 애초에 그 하나의 세포로 인간은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분열하면서 여러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제 한 세포 안에는 두 섹스가 다 나타날 가능성, 포텐셜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SRY가 있는 Y 염색체를 가진 그런 수정란은 이 Y 때문에 SRY 때문에 고환이 만들어지고 없는 사람은 오바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1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1차 성징. 그리고 이제 오바리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죠. 이게 나와가지고 1차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태어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요거는 모든 XY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또는 XX 염색체는 사람이 크더라도 모든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기관, 간이나 창자나 이런 게 만들어져도 그 세포 하나하나, 간 세포에도 XX 또는 XY가 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 모든 인간의 세포 한 40조 개 된다고 그러는데 이 4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남자는 XY, 여자는 X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겠죠? 거세를 한다거나 남근을 수술해서 없애도 몸 전체는 다 XX 아니면 XY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죠. 아무리 성기를 제거하더라도.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뭐 유방을 자른다거나 뭐 질을 꼬맨다 하더라도 뭐 남성 호르몬을 주고 여성 호르몬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리 반대 호르몬을 줘도 몸에 XX 또는 XY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 전환 수술하면 성이 전환되는 줄 알아요. 성기만 바뀌는 거지 없어지거나. 근데 실제 몸 전체가 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성 전환 수술이 그 사람의 섹스를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바꾼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간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는 이렇게 해서 음경과 이런 게 생기고 여자는 이 부분이 이제 음액이 되고 질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가 1차 성징이 이렇게 구별되죠. 근데 간성은 뭐냐면 이것처럼 얼른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섹스가 발달, 몸이 발달하게 되는데 성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발달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불임이죠.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병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몸의 세포들은 이렇게 XX 아니면 XY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몸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의학 실험 때나 또는 약을 줄 때, 치료할 때 이런 세포 성별을 무시하면 큰 거 다쳐요. 마지막에 그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옷 모양이나 얼굴 모양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 남자애. 그래서 의사는 남자인 줄 알고 약을 줬는데 여자한테는 그 위험한 약을 이렇게 남자인 줄 알고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저는 남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여자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말로 안 하고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심코 몸의 행색을 보고 뭐 당연히 또 접수할 때는 또 여자라고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트랜스 남자 사실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접수할 때 남자라고 그러고 들어오고 뭐 의사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약을 주면 이제 이런 그 부작용 여자한테 쓰지 못할 약을 남자인 줄 알고 주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성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성징은 이제 어릴 때 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되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뭐 유방이 나타나고 털이 나고 또 이게 성기가 커지고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성호르몬이 그때 또 많이 분비되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임신이 가능해지고 이때 이제 성욕을 느끼고 성행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 영어로 푸버티고 이제 청소년기하고 조금 같은 뭐 나이대는 같지만 개념이 다르죠. 청소년은 그 나이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고 사춘기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사춘, 섹스를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제 그 성호르몬이 인간이 이렇게 처음에 이 1차 성징이 만들어질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그 호르몬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뇌, 여자의 뇌가 처음부터 수태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남자뇌와 여자뇌가 성호르몬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몸 전체도 차이가 나죠. 남자가 몸집이 크고 여자가 좀 작고 하는 게 있지만 뇌도 남자가 크고 여자가 좀 작아요. 이런 성호르몬이 뇌 발달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신과가 이분은 남자뇌 여자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젠더 이론가들은 남자뇌 여자뇌 뭐 다를 바 없다, 같다. 뭐 남자나 여자는 자기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런 뇌라든가 몸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라는 인간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정체성을 가져요. 예를 들면 나는 저 같으면 이제 민씨 가문에 속한 아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게 다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자라면서 생각이 발전하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때 정체성이 결정돼요. 이런 정체성을 가집니다. 근데 그 중에 성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생물학적 정체성을 가져요. 이 보니까 남자 몸을 가졌으니까 남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옆에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너는 남자라고 얘기해주고 또 남자답게 크라고 해주고 너는 남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외형으로 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요. 이게 성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어떤 역할을 해라. 어떻게 표현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이것을 이제 젠더라고 보고 이 개념이 보통 사람의 경우는 섹스와 일치합니다. 남자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남성성을 가지죠. 마스큘린해지죠. 이런 것은 되게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남자로서의 정체성은요.
여자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렇게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죠.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다투거나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 계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정체성의 발달에 모델이 이제 없는 셈이 돼요. 모델이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체성의 권한이 뭔가 있죠. 우리는 이걸 신체로 봅니다. 일단 신체, 몸이다 이거죠. 이 몸은 뭐 생명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남자가 남자로서의 성숙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남자는 당연히 남자로서 자라고 남자답게 돼야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고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는 사이에 나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라는 게 있구나 하는 성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남자가 뭘 의미하고 여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보고 내 몸이 어떤 것이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남자로서 내 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 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몸에 고통이 많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겠죠. 몸의 고통이라 그러면 섹스적에서는 성적 학대를 당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을 저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신체상에 따라서 정체성이 이제 출발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조롭게 출발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성적인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 자기 몸에 대해서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다른 몸이 되고 싶고 되죠. 이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